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일본 난카이 지진, 그 위험성이 이제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미칠 거라는 사실을 알게 되셨나요? 이제 일본인들이 한국으로 오고 있습니다. 그들이 한국을 찾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일본 기상청의 최신 발표에 따르면 난카이 해국 대지진 발생 확률이 80%까지 치솟았고 예상 쓰나미 높이는 기존 예측의 2배인 20m에 달할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특히 도쿄와 오사카 등 주요 도시의 피해 규모는 동일본 대지진의 10배를 넘을 것으로 예상되며 전문가들은 일본 역사상 최악의 자연재해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했습니다. 정부는 전국 비상사태 준비령을 발동하고 대규모 대피 훈련을 실시하고 있지만 국민들의 불안감은 날로 커져가고 있었습니다. 2025년 봄, 일본 열도 전체에 긴장감이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기상청과 지진연구소에서 연일 발표되는 경보들은 국민들의 마음을 더욱 무겁게 만들었죠. 특히 난카이 해국 대지진에 대한 예측은 단순한 가능성을 넘어 현실적인 위협으로 다가왔습니다. 도쿄의 한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던 아야코는 스마트폰 화면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20살의 그녀에게 이런 뉴스들은 더 이상 남의 일처럼 느껴지지 않았어요. 규모 9.0의 지진이 일어날 확률이 70%라니. 아야코는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평소와 다름없이 분주한 도쿄의 거리 풍경이었지만 어딘지 모르게 불안한 기운이 흘렀죠. 같은 시각 오사카에서 교사로 일하는 마리코도 비슷한 고민에 빠져 있었습니다. 28살인 그녀는 매일 아이들을 가르치면서도 마음 한편으로는 과연 이곳이 안전할까라는 생각을 떨쳐낼 수 없었어요. 특히 학부모들과의 상담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은 그녀의 불안감을 더욱 키웠습니다. 선생님, 아이가 밤에 자주 깨서 지진 얘기를 해요.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일본 정부는 대지진 대비책을 발표했지만 많은 국민들에게는 근본적인 해결책처럼 보이지 않았습니다. 건물 내진 설계 강화, 대피소 확충, 비상용품 비축 등의 조치들이 발표되었지만 정작 시민들이 원하는 건 더 확실한 안전이었죠. 특히 젊은 세대들에게는 이런 수동적인 대비보다는 능동적인 선택이 필요하다고 느껴졌습니다. 아야코는 친구들과의 모임에서도 비슷한 이야기를 자주 나눴어요. 정말 여기서 계속 살 수 있을까? 우리 세대가 이런 불안 속에서 평생을 보내야 하는 건 아니잖아. 친구 중 한 명이 말하자 다른 이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들에게 지진의 위협은 단순히 자연재해가 아니라 인생 전체를 좌우할 수 있는 중대한 변수였죠. 마리코 역시 동료 교사들과 비슷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아이들에게 희망적인 미래를 얘기해주고 싶은데 정작 우리 자신도 확신이 서지 않으니까 말이 안 나와요. 그녀의 말에 다른 교사들도 깊이 공감했습니다. 교육자로서 느끼는 책임감과 개인적인 불안감 사이에서 균형을 찾기가 어려웠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많은 젊은 일본인들이 새로운 선택지를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여성들 사이에서는 안전한 곳으로의 이주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어요. 그들이 바라본 곳 중 하나가 바로 한국이었습니다. 지리적으로 가깝고 문화적으로도 친숙하면서 무엇보다 지진의 위험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곳으로 여겨졌죠. 아야코가 처음 한국 이주를 진지하게 고려하기 시작한 건 친구의 한마디 때문이었습니다. 너 한국 드라마 좋아하잖아. 그냥 구경이 아니라 실제로 살아보는 건 어때? 처음에는 단순한 농담으로 들렸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말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한국에 대한 그녀의 이미지는 대부분 미디어를 통해 형성된 것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력적으로 다가왔습니다. 마리코는 좀 더 현실적인 접근을 했어요. 인터넷을 통해 한국의 교육 시스템, 외국인 교사 채용 현황, 생활비 등을 자세히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일본보다 경쟁이 덜 치열할까? 아니면 다른 종류의 스트레스가 있을까? 그녀는 밤늦게까지 한국 관련 정보를 찾아보며 고민에 빠졌죠. 두 사람 모두 한국어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아야코는 온라인 강의를 들으며 기초부터 차근차근 배워나갔고 마리코는 근처 한국어 학원에 등록했어요. 처음에는 새로운 언어를 배우는 설렘이 있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현실적인 어려움도 느꼈습니다. 발음이 정말 어렵네. 이걸로 실제 대화가 가능할까? 아야코는 거울 앞에서 한국어 발음 연습을 하며 혼잣말을 했어요. 한국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두 사람은 각각 한국 관련 커뮤니티에 가입했습니다. 일본에서 한국으로 이주한 사람들의 경험담, 한국 생활 정보, 취업 관련 조언 등을 얻을 수 있었죠. 특히 비슷한 나이대의 일본 여성들이 한국에서 성공적으로 정착한 사례들을 보면서 용기를 얻었습니다. 마리코는 한국의 교육 문화에 특별한 관심을 보였어요. 일본처럼 과도한 입시 경쟁은 있지만 교사에 대한 존중이나 교육에 대한 열정은 오히려 더 높은 것 같아. 그녀는 한국 교육 시스템에 대한 자료를 읽으며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했습니다. 특히 일본어 교사로서의 기회가 많다는 점이 매력적이었죠. 아야코는 한국의 패션 산업에 눈을 돌렸습니다. K-팝과 한류의 영향으로 한국 패션이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다는 점이 그녀에게는 큰 동기가 되었어요. 일본에서는 너무 정형화된 디자인만 요구받았는데 한국에서는 좀 더 창의적인 작업이 가능할 것 같아. 그녀는 한국 패션 브랜드들의 채용 정보를 꼼꼼히 살펴보며 포트폴리오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가족들의 반응은 복잡했어요. 아야코의 부모님은 처음에는 반대했지만 대지진의 위험성을 고려하면서 점차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안전한 곳에서 꿈을 펼칠 수 있다면 부모로서는 지지해주고 싶어. 아버지의 말에 아야코는 큰 힘을 얻었죠. 마리코의 경우에도 비슷했습니다. 어머니는 너무 멀리 가는 게 아니냐며 걱정했지만 결국에는 딸의 결정을 존중하기로 했어요. 이주 준비 과정에서 두 사람은 각각 다른 어려움에 직면했습니다. 비자 준비, 학력 인증, 의료보험 가입 등 복잡한 절차들이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이런 현실적인 장벽들조차 그들의 의지를 꺾지는 못했습니다. 오히려 더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는 계기가 되었죠. 어려운 만큼 신중하게 준비해야겠어. 실패는 허용되지 않으니까. 마리코는 체크리스트를 만들어가며 하나씩 준비해 나갔습니다. 2025년 6월 말 일본 기상청에서 발표한 긴급 브리핑은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더욱 무겁게 만들었습니다. 난카이 해곡 대지진 발생 가능성이 기존 예측보다 높아졌다는 발표와 함께 구체적인 대비 지침들이 쏟아져 나왔어요. 아야코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도쿄의 야경이 평소와 다르게 불안하게 느껴졌거든요. 더 이상 미룰 수 없겠어. 아야코는 다음 날 아침 거울 앞에서 자신에게 다짐했습니다. 그동안 망설였던 한국 이주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기로 결심한 거죠. 첫 번째 단계로 한국 기업들의 입사 지원서를 넣기 시작했어요. 패션 디자이너로서의 경력과 일본에서의 실무 경험을 어필하며 자신만의 독특한 관점을 강조했습니다. 마리코 역시 비슷한 시기에 중요한 결정을 내렸어요. 오사카 시내 한 카페에서 동료 교사와 만나 이야기를 나누던 중이었습니다. 정말 떠날 거야? 동료의 질문에 마리코는 잠시 망설였지만 곧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죠. 응, 이제 정말 떠날 때가 된 것 같아. 여기서 계속 불안해하며 살 수는 없잖아. 한국행을 결심한 두 사람은 각자의 방식으로 준비에 박차를 가했습니다. 아야코는 서울에 있는 패션 회사 세 곳에서 면접 제의를 받았어요. 화상 면접을 통해 자신의 열정과 능력을 어필했고 그중 한 곳에서 긍정적인 반응을 얻었습니다. 일본에서의 경험을 한국 시장에 적용해보고 싶다는 그녀의 말에 면접관들이 큰 관심을 보였거든요. 마리코는 한국의 국제학교와 일본어 학원에 이력서를 제출했습니다. 특히 서울 강남구에 있는 한 일본어 학원에서 좋은 조건을 제시받았어요. 일본 현지에서의 교육 경험이 있는 선생님을 찾고 있었는데 마침 좋은 분을 만났네요. 학원장의 말에 마리코는 한국에서의 새 출발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가족들과의 작별 준비는 생각보다 어려웠어요. 아야코는 부모님과 함께 자신이 어릴 때부터 다녔던 동네 식당에서 마지막 식사를 했습니다. 한국 음식도 맛있다던데 가끔 일본 음식이 그리우면 직접 만들어 먹어야겠네. 어머니의 농담 섞인 말에 아야코는 웃음과 함께 눈물이 났어요. 평생 함께 해온 가족과 떨어져 산다는 것이 현실로 다가오는 순간이었죠. 마리코의 경우에는 제자들과의 이별이 가장 힘들었습니다. 담임을 맡고 있던 학급 아이들에게 한국으로 떠난다는 소식을 전했을 때 아이들의 실망스러운 표정을 잊을 수가 없었어요. 선생님, 한국에서도 아이들 가르치실 거예요? 한 학생의 질문에 마리코는 그럼 한국 아이들에게 일본에 대해서도 많이 알려줄 거야 라고 대답했습니다. 출국 준비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어려움들도 있었어요. 아야코는 비자, 서류 준비 중에
한국어 능력을 증명해야 한다는 조건을 뒤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급하게 한국어 능력 시험 준비를 해야 했지만 그동안 꾸준히 공부해온 덕분에 무난히 통과할 수 있었죠. 진짜 떨렸는데 다행히 합격했네. 이제 정말 갈 수 있겠어. 마리코는 교사 자격증 인증 과정에서 복잡한 절차를 겪어야 했어요. 일본에서의 교육 경력을 한국에서 인정받기 위해서는 여러 단계의 심사를 거쳐야 했거든요. 하지만 그녀의 성실한 경력과 추천서들 덕분에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이 새로운 시작을 위한 준비운동 같아 주변 사람들의 반응은 다양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너무 성급한 결정 아니야 라며 걱정을 표했고, 다른 이들은 용기 있는 선택이야 라며 응원해 주었어요. 특히 같은 나이대의 친구들 사이에서는 부러움과 걱정이 섞인 복잡한 감정들이 드러났습니다. 나도 한번 생각해 봐야겠어. 계속 이런 불안 속에서 살 수는 없잖아. 2025년 7월 초, 아야코와 마리코는 각각 다른 날짜에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아야코가 먼저 도착했는데 비행기에서 내리는 순간 새로운 나라의 공기를 들이마시며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정말 왔구나. 그녀는 공항 로비를 걸으며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한글로 쓰인 안내판들, 한국어로 대화하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현실감을 더해주었죠. 공항에서 서울 시내로 향하는 전철 안에서 아야코는 창밖 풍경을 바라보며 감회에 젖었습니다. 일본과 비슷하면서도 다른 도시 풍경들이 그녀의 눈에 새롭게 다가왔어요. 건물들이 생각보다 현대적이네. 그리고 사람들이 정말 많아. 전철 안에서 들리는 한국어 대화들을 들으며 그동안 공부했던 언어가 실제로 사용되는 모습을 처음 접했습니다. 서울역에 도착한 아야코는 미리 예약해둔 고시원으로 향했어요. 짐을 풀면서 작은 방을 둘러보니 일본에서의 생활과는 확실히 다른 환경이었습니다. 좁긴 하지만 깔끔하네. 당분간은 여기서 적응해봐야겠어. 그녀는 창문을 열고 서울의 거리 소음을 들으며 새로운 생활에 대한 기대감을 느꼈죠. 일주일 후 도착한 마리코는 아야코와는 다른 경험을 했어요. 공항에서 마중 나온 학원 관계자와 함께 이동하면서 한국 사람들의 따뜻한 환대를 첫날부터 느낄 수 있었거든요. 일본에서 오셨다고 하니까 더 반갑네요. 한일 관계가 좋아져서 이런 교류가 많아지면 좋겠어요. 학원장의 말에 마리코는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첫 며칠은 문화적 차이에 적응하는데 어려움을 겪었어요. 아야코는 음식점에서 주문하는 것부터 쉽지 않았습니다. 죄송해요. 한국어 잘 못해요라고 말하면 직원들이 친절하게 도와주었지만 여전히 부담스러웠거든요. 특히 반찬이 계속 나오는 한국 식당 문화에는 놀라움을 금치 못했어요. 마리코는 대중교통 이용에 애를 먹었습니다. 지하철 노선도를 보며 길을 찾는 것도 처음에는 복잡했고 교통카드 사용법도 익숙하지 않았죠. 일본과 시스템이 비슷하면서도 다르네. 적응하는데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 하지만 주변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는 모습에 감동받았어요. 언어적 장벽은 예상했던 것보다 높았습니다. 아야코는 패션 회사에서의 첫 미팅에서 전문 용어들을 이해하는데 어려움을 겪었어요. 디자인 컨셉은 이해하겠는데 세부적인 설명에서 놓치는 부분들이 있네. 동료들이 천천히 설명해주고 때로는 영어를 섞어서 대화해주어서 점차 적응할 수 있었습니다. 마리코는 학원에서의 첫 수업 준비가 생각보다 복잡했어요. 한국 학생들의 일본어 학습 수준과 학습 방식이 일본 내에서 가르쳤던 것과는 달랐거든요. 학생들이 정말 열정적이야. 질문도 많고 배우려는 의욕이 강해. 첫 수업을 마친 후 그녀는 한국 학생들의 적극적인 태도에 인상을 받았습니다. 생활 패턴도 서서히 한국식으로 바뀌어 갔어요. 아야코는 회사 근처 분식집에서 김밥과 떡볶이로 점심을 해결하는 것이 일상이 되었고, 마리코는 학원 수업 후 근처 카페에서 수업 준비를 하는 것이 루틴이 되었습니다. 생각보다 한국 생활이 편안해. 사람들도 친절하고 무엇보다 지진 걱정 없이 잠들 수 있다는 게 정말 좋아. 두 사람은 각각 한국에서의 첫 달을 보내며 새로운 환경에 점차 적응해 나갔습니다. 때로는 고향이 그리웠지만 매일매일 새로운 경험들이 그런 외로움을 달래주었어요. 특히 한국 사람들의 따뜻한 관심과 배려가 이들의 정착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한국에 온 지 한 달이 지나면서 아야코와 마리코는 각자의 방식으로 새로운 인간관계를 형성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아야코는 회사에서 같은 팀으로 배정받은 수연이라는 동료와
특별한 인연을 맺게 되었어요. 수연은 아야코보다 2살 어렸지만 한국 패션 업계에 대한 깊은 이해와 경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일본 디자인의 섬세함이 정말 대단해요. 저희가 배울 점이 많아요. 수연의 말에 아야코는 처음으로 자신의 일본인 정체성이 장점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느꼈어요. 두 사람은 점심시간마다 함께 식사하며 서로의 문화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수연은 아야코에게 한국의 트렌드를 알려주었고 아야코는 일본의 디테일한 디자인 철학을 공유했죠. 마리코에게는 학원에서 만난 지민이라는 한국어 교사가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지민은 마리코와 비슷한 나이였고 외국어 교육에 대한 열정을 공유하고 있었어요. 일본어를 가르치는 것과 한국어를 가르치는 것 사이에 공통점이 많을 것 같아요. 서로 노하우를 공유해봐요. 지민의 제안으로 두 사람은 정기적으로 만나 교육 방법론을 토론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야코는 회사 근처 헬스장에서 운동을 시작하면서 더 많은 사람들과 만날 기회를 얻었어요. 처음에는 언어 때문에 주저했지만 운동이라는 공통 관심사를 통해 자연스럽게 대화가 이어졌습니다. 일본에서 오셨어요? 와, 정말 신기해요. 일본 운동법 같은 거 있나요? 헬스장 회원들의 호기심 어린 질문들이 아야코에게는 새로운 소통의 기회가 되었죠. 마리코는 동네 북카페에서 한국어 공부를 하다가 은정이라는 대학생과 친해졌어요. 은정은 일본 문학을 전공하고 있었고 마리코에게 일본어 회화 연습을 부탁했습니다. 선생님께 배우는 건 아니지만 실제 일본 사람과 대화할 수 있어서 정말 좋아요. 은정의 말에 마리코도 기뻤어요. 서로 언어를 가르쳐주며 자연스럽게 문화교류가 이루어졌거든요. 주말마다 아야코와 수연은 서울 곳곳을 함께 다니며 한국 문화를 체험했습니다. 명동에서 쇼핑을 하고 홍대에서 클럽 문화를 경험하고 강남에서 최신 트렌드를 살펴보았어요. 한국 젊은이들이 정말 패션에 관심이 많구나. 일본보다 더 대담한 스타일을 시도하는 것 같아. 아야코는 거리에서 만난 다양한 패션 스타일들에 영감을 받았습니다. 마리코와 지민은 교육에 대한 깊은 대화를 나누며 서로의 철학을 공유했어요. 한국 학생들은 정말 적극적이에요. 질문도 많고 토론하는 것도 좋아하고 일본 학생들과는 다른 매력이 있어요. 마리코의 관찰에 지민도 공감했습니다. 문화적 차이가 교육 방식에도 영향을 주는 것 같아요. 서로 배울 점이 많네요. 언어 실력도 눈에 띄게 늘어났어요. 아야코는 회사에서의 회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되었고 마리코는 학생들과의 상담에서도 자연스럽게 한국어를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의사소통도 어려웠는데 이제는 농담도 할 수 있어요. 아야코는 동료들과 웃으며 이야기하는 자신을 보며 뿌듯함을 느꼈죠. 새로운 인간관계는 두 사람에게 한국 사회에 대한 더 깊은 이해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아야코는 수연을 통해 한국 직장 문화의 미묘한 부분들을 배웠고 마리코는 지민과 은정을 통해 한국 젊은 세대의 가치관을 이해하게 되었어요. 생각보다 개방적이고 진취적인 분위기예요.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는 속도도 빨라요. 그러나 모든 관계가 순탄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가끔 문화적 차이로 인한 오해도 있었어요. 아야코는 회사에서 직설적인 의견 표현을 어려워했고 마리코는 한국의 위계 문화에 적응하는 데 시간이 걸렸습니다. 하지만 주변 사람들의 이해와 배려 덕분에 이런 어려움들도 점차 해결될 수 있었죠. 한국 생활 속 달재에 접어들면서 아야코와 마리코는 단순히 한국에 적응하는 것을 넘어서 두 나라를 연결하는 역할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야코는 회사에서 일본 시장 진출 프로젝트의 핵심 멤버로 선정되었어요. 아야코 씨의 일본 문화에 대한 이해가 정말 필요해요. 현지 감각을 살린 디자인을 만들어주세요. 팀장의 말에 아야코는 큰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아야코는 자신이 가진 두 문화에 대한 이해가 얼마나 소중한 자산인지 깨달았어요. 한국의 대담하고 트렌디한 디자인 감각과 일본의 섬세하고 완성도 높은 제작 철학을 조합한 새로운 스타일을 제안했습니다. 이런 융합 스타일이 정말 신선해요. 일본 소비자들이 좋아할 것 같아요. 동료들의 긍정적인 반응에 아야코는 자신감을 얻었죠. 마리코 역시 학원에서 특별한 역할을 맡게 되었습니다. 한일 문화교류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운영하는 업무였어요. 학생들이 단순히 언어만 배우는 게 아니라 문화도 함께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학원장의 요청에 마리코는 흔쾌히 수락했습니다. 일본 문화체험 수업, 한일 역사 바로 알기 세미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계획했어요.
아야코는 주말마다 일본인 커뮤니티 모임에 참석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에 거주하는 일본인들과의 네트워킹을 통해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었거든요. 최근에 한국으로 오는 일본 젊은이들이 정말 많아졌어요. 특히 여성들이 많고요. 모임에서 만난 선배들의 조언은 아야코에게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비슷한 시기에 한국으로 온 다른 일본 여성들과의 만남이었어요. 간호사로 일하는 유키, IT 회사에 다니는 아이, 카페를 운영하는 나나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여성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모두 지진 때문에 불안해서 왔지만 이제는 한국이 정말 좋아요. 유키의 말에 모든 이들이 공감했죠. 마리코는 한국인 학생들에게 일본의 실상을 정확히 전달하는 것에 특별한 의미를 두었어요. 미디어를 통해서만 일본을 아는 학생들이 많더라고요. 실제 일본 사람들의 일상이나 생각을 알려주고 싶어요. 그녀의 수업은 단순한 언어 학습을 넘어서 문화 이해의 장이 되었습니다. 한일 관계에 대한 깊이 있는 대화도 자주 나누었어요. 학생들은 마리코에게 역사 문제나 정치적 이슈에 대해 솔직한 질문을 했고, 마리코는 개인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진솔하게 답변했습니다. 역사는 역사고, 우리는 미래를 만들어가는 세대잖아요. 서로 이해하고 협력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요. 마리코의 말에 학생들도 깊이 공감했어요. 아야코의 회사에서는 그녀를 모델로 한 한일 협력 사례가 화제가 되었습니다. 일본인 디자이너가 한국 회사에서 성공적으로 적응하며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모습이 업계의 좋은 사례로 소개되었거든요. 이런 인재 교류가 더 활발해져야 해요.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일이니까요. 회사 임원의 말에 아야코는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두 사람은 각자의 위치에서 한일 관계 개선에 작은 기여를 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어요. 거창한 외교적 노력이 아니라 일상 속에서 만나는 사람들과의 진실한 교류를 통해서 말이죠. 정부나 정치인들이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 사람과 사람 사이의 이해가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마리코의 생각에 아야코도 완전히 동의했습니다. SNS를 통해서도 두 사람의 활동이 알려지기 시작했어요. 아야코는 인스타그램에 한일 패션 비교 포스팅을 올렸고, 마리코는 유튜브에 한일 문화교류 영상을 제작했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져주네요. 댓글도 긍정적이고요. 두 사람의 콘텐츠는 양국 젊은이들 사이에서 좋은 반응을 얻었습니다. 한국에 온 지 6개월이 지나면서 아야코와 마리코는 각자의 분야에서 눈에 띄는 성과를 거두기 시작했습니다. 아야코가 참여한 일본 진출 프로젝트는 예상보다 훨씬 성공적이었어요. 그녀가 디자인한 서울에서 도쿄 컬렉션은 일본 현지에서 큰 호응을 얻었고 한국 패션의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었습니다. 아야코 씨 덕분에 일본 시장에서 브랜드 인지도가 30%나 올랐어요. 정말 대단해요. 마케팅 팀장의 보고에 아야코는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일본에서는 인정받지 못했던 자신의 창의성이 한국에서 빛을 발하고 있다는 것이 신기하기만 했습니다. 한국에서 배운 대담함과 일본에서 기른 섬세함이 잘 조화된 것 같아요. 회사에서는 아야코를 정식 디자인 팀장으로 승진시켰습니다. 한국에 온 지 1년도 안 되어 이룬 성과였죠. 처음에는 언어도 서툴고 문화도 달라서 걱정했는데 이제는 없어서는 안 될 핵심 인재가 되었어요. 동료 수연의 말에 아야코는 뭉클함을 느꼈어요. 한국에서 만난 첫 친구가 자신의 성장을 함께 기뻐해주는 모습이 고마웠습니다. 마리코 역시 학원에서 인정받는 강사로 자리 잡았어요. 그녀가 진행하는 일본어 수업은 항상 대기자가 있을 정도로 인기가 높았습니다. 특히 일본 문화와 함께 언어를 가르치는 독특한 방식이 학생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죠. 마리코 선생님 수업은 정말 재미있어요. 일본어뿐만 아니라 일본 사람들의 생각도 이해할 수 있어요. 학원에서는 마리코를 교육과정 개발 책임자로 임명했습니다. 한일 문화교류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다른 언어 교육에도 문화 이해 과정을 접목하는 것이 그녀의 새로운 임무였어요. 언어는 단순한 의사소통 도구가 아니라 문화를 이해하는 열쇠라고 생각해요. 마리코의 교육 철학은 학원 전체의 방향성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두 사람의 성공 소식은 일본에 있는 가족들에게도 큰 기쁨이 되었어요. 아야코의 어머니는 딸의 승진 소식을 듣고 기뻐하며 화상통화를 걸어왔습니다. 내가 한국에 가서 정말 잘 됐구나. 걱정만 했는데 이렇게 성공할 줄이야. 부모님의 인정을 받은 아야코는
자신의 선택이 옳았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죠. 마리코의 아버지도 딸의 활약상을 자랑스러워했어요. 우리 딸이 한일 관계 개선에도 기여하고 있다니 정말 뿌듯하다. 가족들의 지지는 두 사람에게 더 큰 동기부여가 되었습니다. 단순히 개인의 성공을 넘어서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아야코는 자신만의 패션 브랜드를 론칭할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한일 퓨전 스타일의 옷을 만들어서 양국에서 동시에 판매하고 싶어요. 회사에서도 이런 계획을 지지해 주었고 투자 지원도 약속했습니다. 개인 브랜드를 시작하더라도 우리 회사와의 협력 관계는 계속 유지해요. 대표의 말에 아야코는 안정감을 느꼈어요. 마리코는 한국어로 일본 문화 소개서를 집필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일본의 실제 모습을 솔직하게 담고 싶었거든요. 미디어에서 보는 일본과 실제 일본 사람들의 일상은 많이 달라요. 그런 부분들을 정확히 전달하고 싶어요. 출판사에서도 이런 기획에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두 사람은 정기적으로 만나서 서로의 근황을 나누었어요. 비슷한 시기에 한국에 온 동양인으로서 서로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정말 잘 적응했네. 처음에는 걱정도 많았는데. 아야코의 말에 마리코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한국에 와서 오히려 더 자신감을 얻은 것 같아. 한국에서의 새로운 꿈들이 현실이 되어가는 과정에서 두 사람은 자신들의 선택이 얼마나 올바른 것이었는지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지진의 위험에서 벗어나려는 단순한 목적으로 시작된 이주였지만 이제는 더 큰 가능성과 기회의 땅으로 인식하게 되었죠. 한국이 우리에게 새로운 인생을 선물해 준 것 같아요. 2025년 말 아야코와 마리코는 한국에 온 지 1년을 맞이했습니다. 이 1년은 단순히 시간의 흐름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인생의 시작이었어요. 두 사람 모두 한국에서 뿌리를 내리고 더 큰 꿈을 펼칠 준비를 마쳤습니다. 아야코의 개인 브랜드 서울 사쿠라가 드디어 론칭되었어요. 한국의 현대적 감각과 일본의 전통적 아름다움을 조화시킨 독특한 컨셉이 양국에서 동시에 주목받았습니다. 일본에서는 한국적 요소가 신선하게 받아들여지고 한국에서는 일본적 섬세함이 특별하게 여겨져요. 아야코는 자신의 정체성 자체가 브랜드의 핵심 가치가 되었다는 것을 깨달았죠. 브랜드 론칭 행사에는 한국과 일본의 패션 관계자들이 대거 참석했어요. 이런 문화 융합이야말로 미래 패션의 방향성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패션 평론가의 말처럼 아야코의 시도는 단순한 개인 브랜드를 넘어서 새로운 트렌드의 시작점이 되고 있었습니다. 마리코의 책 한국에서 바라본 진짜 일본 이야기도 출간되어 베스트셀러에 올랐어요. 한국 독자들에게는 일본에 대한 편견을 깨뜨리는 계기를, 일본 독자들에게는 한국 사회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마리코 선생님 책을 읽고 일본에 대한 생각이 많이 바뀌었어요. 독자들의 반응에 마리코는 큰 보람을 느꼈어요. 책 출간 기념 강연에서 마리코는 자신의 경험을 솔직하게 들려주었습니다. 처음에는 지진이 무서워서 한국에 왔지만 이제는 이곳이 제 꿈을 실현할 수 있는 무대라고 생각해요. 그녀의 진실한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죠. 두 사람의 성공은 다른 일본 젊은이들에게도 영감을 주었어요. 한국으로의 이주를 고려하는 일본인들이 점점 늘어났고 이들은 아야코와 마리코를 멘토로 여겼습니다. 선배들이 이렇게 성공한 걸 보니까 저도 용기가 나요. 후배들의 말에 두 사람은 책임감도 함께 느꼈어요. 한일 관계 개선에도 실질적인 기여를 하게 되었습니다. 아야코의 브랜드는 양국 젊은이들 사이에서 문화교류의 상징이 되었고 마리코의 교육 활동은 상호 이해 증진에 큰 역할을 했죠. 개인의 성공이 양국 관계에도 도움이 된다니 정말 의미 있는 일이에요. 한국 정부에서도 이들의 활동을 인정했어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주관하는 한류기업 외국인 상을 수상하게 된 것입니다. 한국 문화의 세계화와 한일 문화교류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합니다. 시상식에서 두 사람은 감격스러운 마음을 감추지 못했어요. 미래에 대한 계획도 구체화되었습니다. 아야코는 브랜드를 동남아시아로 확장할 계획을 세웠고 마리코는 온라인 교육 플랫폼을 개발해서 전 세계 일본어 학습자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싶어 했어요. 한국을 거점으로 더 넓은 세계로 나아가고 싶어요. 가족들도 이제 완전히 안심하고 응원해 주었습니다. 아야코의 부모님은 한국을 방문해서 딸의 성과를 직접 확인했고 마리코의 가족들도 한국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처음에는 걱정했지만 이제는 내가 한국에 간 게 정말 잘한 일이라고 생각해.
부모님들의 말에 두 사람은 마음이 놓였습니다. 연말 파티에서 두 사람은 지난 1년을 되돌아보며 감회에 젖었어요. 정말 많은 일이 있었네. 처음에는 불안했는데 이제는 한국이 진짜 집 같아. 아야코의 말에 마리코도 깊이 공감했습니다. 우리가 용기를 내서 정말 잘했어. 이제 미래가 더 기대돼. 2026년을 맞이하며 두 사람은 새로운 다짐을 했어요. 개인의 성공에 만족하지 않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일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었습니다. 우리처럼 새로운 시작을 꿈꾸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싶어요. 그들의 이야기는 단순한 성공담을 넘어서 용기와 도전 정신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한국에서 시작된 새로운 인생은 이제 더 큰 무대로 향해 나아갈 준비를 마쳤어요. 지진의 불안에서 벗어나려는 작은 결심이 이렇게 큰 변화와 성공으로 이어질 줄은 두 사람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용기 있는 선택과 끊임없는 노력이 만들어낸 결과였죠. 아야코와 마리코의 이야기는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젊은 세대의 도전 정신을 보여주는 아름다운 사례가 되었습니다.